샤플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? 나스닥 상장사인데 이게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299%나 뛰면서 시장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시가총액도 지금 보니까 약 3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.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파볼 내용은요. 바로 이 샤플링크 게이밍의 아주 독특한 행보에 대한 겁니다. 온라인 게임 회사인데 동시에 이더리움이라는 특정 암호화폐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. 최근에는 또 약 9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성공했어요.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. 네, 오늘 그 핵심 전략과 의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말씀드린 그 최근의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. 이게 속도가 정말 놀라운데요.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총 9억 달러 가까이를 유치한 거예요. 특히 8월 11일에는 보니까 5곳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당 21.76달러로 해서 약 4억 달러어치 주식을 직접 파는 방식, 그 직접 공모, 다이렉트 오퍼링이라고 하죠. 그걸 진행했더라고요. 네.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막대한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점입니다. 샤플링크는 단순히 그냥 이더리움을 사두는 걸 넘어서요. 이걸 회사의 핵심 재무준비 자산, 그러니까 트레저리 리저브 에셋으로 삼는 전략, 소위 크립토 트레저리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.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낸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동시에 이제 확보한 자금으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사들일 뭐랄까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보유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. 2025년 8월 초 기준으로 이미 약 59만 8,800 ETH, 거의 60만 개죠. 이걸 가지고 있는데 당시 시세로 따지면 이게 무려 30억 달러, 우리 돈 4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합니다. 바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평균 한 3,238달러 가격으로 약 8만 ETH를 추가로 매입했을 정도니까요. 네, 그렇죠. 이 정도 규모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사실상 이 회사의 가치가 이더리움 가격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. 예를 들어 게임 사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면 주가는 힘을 못 쓸 수 있는 거고요. 반대로 게임 사업이 좀 부진해도 이더리움 가격이 막 오르면 주가가 뛸 수도 있는 거죠. 이건 확실히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봐야 합니다.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?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. 단기적인 자금 흐름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. 유동 비율,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게 3.27 정도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좀 다른 데 있습니다. 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새로 발행한 주식 때문에요. 총 주식 수가 기존 1억 주에서 5억 주로 늘었어요. 무려 5배나 늘어난 겁니다. 5배나요? 와. 그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?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이 희석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해야만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명이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에 그냥 직접적으로 달리게 된 셈이죠. 정말 과감한 전략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혹시 세운 경영진의 역할도 좀 있다고요? 네, 공동 CEO로 합류한 조셉 샬롬이라는 인물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, 블랙록. 거기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다뤄본 경험, 이게 샤플링크의 이더리움 중심 전략을 실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. 듣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데요. 거의 뭐 줄타기 같아요. 기회만큼 위험도 커 보이는데. 맞습니다. 위험 요인도 아주 명확해요. 첫째는 자산 대부분이 이더리움 하나에 묶여 있으니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에 회사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, 이게 가장 크고요. 둘째는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변화 가능성, 이것도 큰 변수죠.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가치 희석 문제, 그리고 그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불안정성,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좀 감가하기 쉬운데 이더리움 전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
본업인 온라인 게임 사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,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샤플링크 게이밍은 온라인 게임 회사라는 본업 위에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자산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대단히 독특하고 공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랬습니다.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이더리움을 이 정도 규모로, 그것도 재무 준비 자산에 판입한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명백히 고위험 고수익 구조고요.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지, 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, 그리고 회사가 이 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할지, 동시에 또 본업인 게임 사업을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.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. 여러분께서 만약 샤플링크 게이밍에 투자한다면 그건 과연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걸까요? 아니면 사실상 게임이라는 탈을 쓴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걸까요? 그리고 만약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자산 운영 전략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? 네,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